제가 어떤 스탠스로 수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대수를 한 번은 배워서 기본 개념은 알고 있지만 복습을 시켜준다는 마인드로 해야 될까? 아니면 얘네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생하다라는 마인드로 수업을 해야 할까? 그 중간? 너무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자, 저희가 방학 때 문제 풀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 만큼 진도도 엄청 빠른 속도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신생하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도로 개념 나가면 제가 오늘 안에 지수와 로그를 다 말해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거듭제곱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게요. 거듭제곱이 뭐냐면 똑같은 수를 계속 이렇게 곱하잖아. 예를 들어 내가 x를 계속 똑같은 걸 곱하는데 n번 곱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근데 그걸 어떻게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어떻게 이렇게 적어? 이거를 간단하게 적는 걸 거듭제곱이라고 하죠. x 위에다가 이렇게 치수로 적어요. 처음 보는 표현 아닐 거예요. 중2 때도 배웁니다. 근데 요 옆에다가 근이라는 말을 붙여볼게요. 여러분, 근이라고 하는 말이 어느 단원에서 쓰는 말이죠? 뭐 할 때 근이라는 단어를 쓰죠? 방정식에서 쓰죠. 방정식의 답을 찾는 걸 우리가 근을 찾는다 그래요. 그러면 방정식을 좀 세워볼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요 거듭제곱한 걸 숫자 A라고 한번 이렇게 세워볼게요. 그럼 지금 요만큼이 얘가 방정식이 되는 거죠. 참고로 요 n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런 걸 몇 차 방정식이라 그래? 2차 방정식이라 그러고 3 들어가면 3차 방정식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이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천천히 적어보면 이렇게 적습니다. x는 아니다. 이렇게 적죠. x는 a의 n제곱근이라고 적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처음에 지수를 푸는데 너무 잘 안 풀려, 막막해, 힘들어 하면 제일 많은 경우가 뭐냐면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 말 자체를 여러분이 번역하는 능력만 있으면 한결 더 지수 풀기가 나아집니다. 해석 같이 한번 해볼게요. 뭔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천천히. x라는 애가 몇 번 곱하면 n번 곱하면 뭐가 돼? A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을 읽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저 위에 식을 한글로 적어 놓은 거고요. X라는 애를 몇 번 곱하면 N번 곱하면 뭐가 돼? A가 돼 라는 뜻이야. 집에 가서 혼자 이거 예시 스스로 만들면서 연습하면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적어볼까요? X는 8의 세제곱근이라고 적어볼게요. 참고로 여기다가 이거 숫자 3으로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적는 표기법이 없어요. 세제곱근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이건 뭔 말이야? x라는 애는 몇 번 곱했더니 3번 곱했더니 몇이 되는 수야? 8이 되는 수야. 그런 수를 찾아봐 인 거지. 혹시 느낌으로 빡 와요? 몇? 2가 있겠죠. 식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x를 몇 번 곱했더니 3번 곱했더니 몇이 되더라? 8이 되더라. 반대로 넘겨서 인수분해 보실 수 있겠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참고로 여기는 판별식 써보면 허근 나와요. 그래서 근은 2 하나만 나와. 그래서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지. 사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랑 똑같냐면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 처음 배울 때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요 세제곱근을 숫자로 말할 수 있는 숫자를 물어봐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걸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x는 7의 5제곱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숫자 몇이라고 딱 말하기가 갑자기 입이 막히죠. 왜? 우리가 아는 자연수 범위 내에서는 이런 숫자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새로운 기호를 쓰는 겁니다. 옛날에 니네도 똑같았어. 4의 제곱근 몇이야? 뿔마 2.
근데 5의 제곱근 몇이야? 하면 대답을 못해. 그래서 그때 기호를 알려주죠. 루트 5라는 게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번에도 대답이 안 나오니 그때 기호를 적어주는 겁니다. 이걸 기호를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어요. 제곱근이 루트잖아요. 그래서 얘도 여전히 루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몇 번 제곱해서? 5번 제곱해서 7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생겼어요? 몰라. 만든 놈이 그렇게 정했어. 이게 뭔 뜻이라고? 5번 곱해서 7이 되는 제곱근을 찾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을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n제곱근 a. 이런 식으로 적는 거다. 기호로 주나 이렇게 한글로 주나 어쨌든 여러분이 느낌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됩니다. 소루야, x는 몇 번 곱하면? n번 곱하면 몇이 되는 수라고? a가 되는 수라고. 자, 그럼 한번 다시 해봐. 수빈아, 몇 번 곱해서? 4번 곱해서 몇 되는 수? 81 되는 수를 뜻하는 거고, 우리는 요 수는 간단한 숫자로 알아요. 몇이죠? 3이 있겠죠. 혹은 마이너스 3도 되겠고요. 참고로 여기서 마이너스 3은 아닙니다. 이거 그냥 3이에요. 왜? 니네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니? 7의 제곱근과 제곱근 7의 차이를 아세요? 차이를 아세요? 7의 제곱근은 뭐야? 풀마 루트 2잖아. 얘는 그냥 풀마 루트 7이잖아. 얘는 그냥 루트 7만 적지? 그거랑 똑같은 이유로 얘는 그냥 3만 적어요. 이 앞에 뿔마가 다 붙었으면 여기도 뿔마가 붙는 건데 그냥 3만 적으시면 돼요. 이런 느낌까지 괜찮니?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근데 문제 풀기 전에 이 문제 풀려면 그것도 설명해야 된다. 이때 거듭 제곱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가 이 지수단원의 정말 단골 출제거든요. 참고로 고2 모의고사에는 지금 7년 연속인가 8년 연속으로 매 시험마다 나오고 있어요. 거듭 제곱근의 개수. 우리 지금 n제곱근 a라고 하면 몇 번을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야? n번을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잖아. 근데 그 n과 a가 뭐라고 적어야 되지?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결과값 되는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제곱근의 개수가 달라져. 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요걸 외우셔야 지수단원에 있는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 혹시 개수 아세요?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거 몇 개일 것 같아요? 짝수번 제곱해서 양수 되려면? 또 잘하는? 2개. 이거는? 1개. 요거는? 0개. 여기는? 1개. 여기는? 1개. 여기는? 1개. 오, 생각보다 잘하네? 난 지금 대답 하나도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 있죠? 원래 보통 그게 정상이야. 너무 그러지 마.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은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호만 따지십시오. 생각해봐. 예를 들어 내가 이거 물어볼게. 여기를 찾고 싶어. 그럼 내가 몇 번 곱할 거야? 짝수번 곱해서 양수가 돼야 되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똑같은 걸 짝수번 곱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4번 곱한다고 칠까? 요걸 4번 곱해서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이 동그라미의 부호는 플러스 넣으면 가능합니까? 양수 4번 곱하면 양수 되는 거 맞아요? 되고요. 혹시 요 4개가 음수여도 되나요? 음수 4번 곱해도 양수 되나요? 그럼 얘는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도 되죠? 그럼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를 보실래요? 여기는 뭐야? 짝수번 곱해서 음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4번 곱해서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플러스 4번 곱하면 음수 돼요? 안 되죠. 마이너스 4번 곱하면 음수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는 되는 부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때는 하나도 없으니까 빵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 자, 다시 한번 이해해 봅시다. 몇 번 곱해서? 3번 곱해서 몇 된다는 뜻입니까? 마이너스 27 된다는 뜻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3뿐이다. 참이죠?
오, 어떻게 알아요? 딴 게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방정식 식을 세워보셔도 괜찮고요. 잠깐만. 이거 틀렸다. 이거 틀렸다. 이거 틀렸다. 기억 틀렸다. 어우, 큰일 날 뻔했다. 틀렸을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마삼뿐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했죠. 마치 우리 21번 문제처럼 문제 21번 문제처럼 그런 말을 안 했죠. 그럼 허근일 수도 있으니까 허수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허수 중에서도 있어요. 총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 3차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거고 3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는 허수도 있어요. 네, 허수까지 포함해서 난 말도 안 할 테니까 니은 한번 봐봐. 이거 맞아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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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이죠? 아니요? 틀리죠? 그러네. 낚시예요, 낚시. 일단 제일 먼저 이 숫자 자체를 한번 번역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랑 같은 말이에요? 자, 천천히 해볼까요? 몇 번 곱해서? 3번 곱해서 몇 대는? 64 되는 거 중에서 앞에 보호가 플러스 붙어 있는 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뭐 있죠? 4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4랑 같은 말인 거죠? 그럼 4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이건 중3 수준이잖아. 4의 제곱근 뭐 있어? 뿔마 2 있는 거죠? 그래서 뿔마 2가 있으니 틀린 말이겠죠. 다시 n이 홀수래. 홀수번 제곱해서 3이 됐거든. 그래 처음 하면 그게 제일 헷갈려. 3은 홀수지. 3은 홀수지. 야, 3은 홀짝이 중요한 게 아니야. 3은 뭐가 중요해? 부호가 중요한 거야. 결과값이잖아. 홀수번 제곱해서 양수가 됐죠? 3은 양수니까. 홀수번 제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부호가 뭐 가능하죠? 플러스를 홀수번 제곱하면 양수 되나? 되지. 마이너스를 홀수번 제곱하면 양수 되니? 안 되죠. 그럼 얘는 양수 되니까 실수되는 거 한 개다. 참이죠. 소루야,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n이 짝수래. 그럼 짝수번 제곱해서 양수가 됐어, 음수가 됐어? 음수가 됐죠. 가능한 부호 뭐 있어? 없죠. 그래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빵개다. 이것도 참이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는 거고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문제 보여줄 수 있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다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자, 넘어와 보실래요? (13번) 위쪽으로 넘어와 보실래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사실 중학교 때 타던 거랑 엇비슷해요. 니네 중학교 때 루트 2랑 루트 3 곱하면 몇 된다고 배웠어? 루트 안에서 2 곱하기 3을 해서 루트 6이 되는 거죠? 똑같이 루트 2개 곱하시면 하나의 루트로 크게 합쳐집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거듭제곱근이 똑같다면 나누기 버전이고요. 요거 혹시 중학교 때 해본 적이 있어요? 요 제곱을 루트 기호 안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긴 하는데 요건 처음 보겠다. 루트 기호 2개를 이렇게 같이 씌우면 요거 제곱근을 곱하시면 됩니다. mn으로. 자리도 바꾸실 수 있고. 근데 이게 사실 학생들한테 크게 강조를 별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만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제곱근 계산 안 해요. 왜냐면 요 제곱근들을 전부 다 뭘로 바꿔서 여기다가 적어줄까? 요게 제곱근이잖아. 요거 혹시 지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 이거 a의 몇 제곱이랑 같은 거니? n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해서 그 다음 지수 법칙을 쓰지 저 제곱근 계산을 잘 안 하거든요. 해서 요거는 요 유형에서만 조금 적응해 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 자, 봐봐. 이렇게 하는 거란다. 선생님, 오타 났어요. 왜? 무슨 오타? 요 루트 앞에 숫자가 없어요. 숫자 없으면 뭐가 생략된 거야? 2가 생략된 거야. 그럼 요거 2고, 여기도 2 들어가겠죠? 그럼 요렇게 루트 2개 하면 몇 제곱근으로 가?
4제곱근으로 합쳐지시는 거고 27 곱하기 4제곱근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5제곱근 5제곱근 똑같죠? 그럼 하나로 합쳐지고 그 안에서 나누기를 해주시면 돼요. 96 3으로 나누면 몇이야? 32. 자, 그 다음 얘 4제곱근 똑같으니까 얘네도 하나로 합쳐질 수 있겠죠? 합쳐주고 81이고요. 5루트 32. 구할 수 있나? 이거 몇이에요? 3. 이거 몇이에요? 2 더하면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지? 넘어갑시다. 유형 3 보실래요? 유형 3? 아, 나 너무 두렵다. 숙제는 200문제씩 때려놨는데 그럼 내가 다음 수업 시간에 월요일이니? 다음 월요일에 뭘 해야 되냐면 숙제 질의응답도 해줘야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거 설명도 해줘야 되거든. 와, 내가 설명까지 할 수 있을까? 혹시 200번 펴봐. 200번에 로그 나오냐? 나 오늘 로그도 설명해야 돼? 아, 쉣. 자, 유형 3 보세요. 여러분 펜 들고 유형 3 여기다가 별표 쳐. 지수의 확장에 별표 치세요. 지수의 확장. 우리가 지수법칙이라는 걸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워. 근데 왜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배우냐면 뭐가 다른 거냐면 이제 지수에 이상한 걸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학생은 응애 나 애기 소루 난 중2 애기 소루. 얘는요 지수 법칙을 쓰긴 쓰는데 지수에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못 넣냐면 얘는 어떤 숫자의 이 지수 자리에다가 자연수만 넣을 수 있어요. 중2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른 것들도 하나씩 넣을 수가 있는 게 자연수보다 더 큰 범위인 정수도 넣으실 수 있고요. 정수보다 더 큰 범위인 유리수도 넣을 수 있고요. 유리수보다 더 큰 범위인 결국에 실수도 넣을 수 있어요. 모든 숫자를 다 지수 자리에 넣을 수 있거든요. 대신 조건이 하나씩 생깁니다. 조건이 하나 생겨. 너 혹시 주술회전 봤어? 주술회전에 보면 속박을 걸잖아요. 내가 속박을 하나 걸수록 내 주술이 세지잖아. 예를 들어 복마어주자가 너무 씹덕같이 간다. 그죠? 너 못 알아듣죠? 너 혹시 봤어요? 제가 제일이에요? 아, 그게 원래 내가 주술회전을 되게 싫어해.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박 플레이도 원래 헌터헌터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만화가 있거든요. 헌터헌터에서 베껴온 거야. 걔가 너무 많이 베껴. 어쨌든 속박을 하나 걸므로써 새로운 뭐가 하나 추가되는 것처럼 내가 이런 지수들을 넣고 싶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속박을 하나씩 걸어줘야 돼요. 그게 무슨 속박인지 보자고요. 일단 얘가 지수 자리에 정수를 넣고 싶잖아요. 그럼 어떤 조건이 걸리냐면 미친 A는 요 0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쉬운 속박이고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하셔도 됩니다. 아, 지수에 정수를 넣으려면 밑에 0을 쓸 수 없구나. 그리고 정수 지수를 한번 볼까요? A의 0제곱이 몇이야? 1이야. 이거 혹시 설명을 할까 말까? 말게. 그냥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 와, 이거 엄청 중요하죠? 이거 엄청 중요해요. 지수에 음수가 들어가잖아요?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 마이너스 지수를 없앨 수 있어. 대신에 원래 숫자가 역수가 걸려요. 예시로 몇 개를 들어보자. 예시로 몇 개를 보자. 자, 3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마이너스는 없어져. 그럼 3의 1제곱이 되는 거거든. 대신에 그 3의 1제곱이 역수를 취해야 돼요. 위아래가 바뀌어야 돼. 너 숫자 하나만 만들어봐. 몇에 몇 제곱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대답해도 돼. 3의 마이너스 2제곱. 자,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하면 여기 지수에서 마이너스는 떼버리고 3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대신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역수가 취해줘야 돼.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잖아요. 대신 뒤에 거 역수 취하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뭐랑 똑같은 거다? 9분의 1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니? 넘어갈게요. 자, 유리수인 지수에다가 빨간 펜 대시고 요거 별표. 지수가 유리수 이상일 때 지수가 유리수 이상일 때부터는요. 미친 A에다가 양수밖에 못 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속박이에요. 근데 다행인 점은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는 거의 신경 안 쓰고 푸셔도 돼요. 이게 선생님인 저나 문제 오류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지 니들은 대부분 생각 없이 풀어도 되긴 하는데 가끔 특정 서술형 문제, 논술형 문제에서만 주의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지수가 유리수이면 밑이 이렇게 써야 된다. 요게 정말 편리한 계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요 단원 이후로 요 유형 이후로 제곱근 계산을 전혀 안 하셔도 돼요. 다 뭘로 바꿔서 계산해도 돼? 지수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셔도 돼. 요것만 연습하면 되거든. 자, 요런 거야. 여러분, 요 기호가 뭐라 그랬어? 이게 무슨 기호라 그랬어? 그렇지. n번 제곱해서 몇 번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야. 그럼 내가 이걸 진짜로 n번 곱하면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약속이 그런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그럼 얘를 n번 곱했더니 a가 됐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 얘를 지수로 적고 싶어. 근데 내가 아직까지 이 a의 몇 제곱인지 모르겠는데 지수로 적고 싶어.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여기에 별말 안 적으면 1제곱인 거 아시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1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긴 몇이 들어가야 돼요? n분의 1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랑 같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지수로 바꾸면 계산이 진짜 편해요. 잠깐만 앞으로 돌아갈게요.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13번 한번 보실래요? 학생들 중에서 이 문제를 아까 제가 처음에 풀어드린 것처럼 제곱근의 성질로 푸는 학생 아무도 없어요. 들어봐. 이렇게 풀어요. 27이 3의 몇 제곱이죠? 3의 세제곱이죠. 근데 요 루트 하나가 사실 지수로 바꾸면 뭐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 방금 얘가 얘랑 똑같다며. 근데 저기 숫자 안 적혀 있으면 2라 그랬죠. 그럼 이건 A의 몇 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2분의 1제곱과 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얘한테 2분의 1제곱을 몇 번 한 거죠? 2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루트가 2개니까. 곱하기 얘는 3의 몇 제곱이죠? 4분의 1제곱. 빠르구만. 얘는 96의 몇 제곱이죠? 5분의 1제곱. 얘는 몇 제곱이죠? 3의 5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럼 이거 3의 몇 제곱이냐? 4분의 3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지수 법칙으로 5분의 1제곱으로 통으로 묶어버릴 수 있죠. 그럼 몇 분의 몇만 적으면 돼? 3분의 96만 적으면 되는 거지? 거의 다 계산했어. 잠시만. 밑이 똑같죠? 그럼 지수끼리 뭐예요? 더하죠? 그럼 3의 몇 제곱? 1제곱인 거고 더하기 얘는 약분하면 32지? 32가 2의 5제곱이잖아. 그걸 다시 5분의 1제곱을 하네? 그럼 지수끼리 곱하니까 1 돼서 3 더하기 2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5 이렇게 적어요. 저는 첫 번째가 더 쉬운데요? 아니야. 조금만 계산해봐. 지수 법칙이 훨씬 간단한 계산이야. 지수 법칙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지수 법칙에 대한 계산들이 쭈르르르르르르 있고요. 갑자기 후회가 되려 그러네. 니들이 이걸 풀 수 있을까? 마플. 제가 혹시 밑밥 하나만 깔아 놓을게요. 집에 가서 숙제하시기가 엄청 힘들 겁니다. 엄청 안 풀리고 막히는 유형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아마 인터넷을 켜서 개념을 다시 찾아봐야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질문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네만 겪는 고통은 아니야. 전국에 있는 모든 고의가 겪는 고통이니까 힘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내가 이런 말 안 하면 한 명쯤 울면서 저를 찾아와요.
선생님, 저 수학 포기할래요. 왜? 문제가 너무 안 풀려요. 라고 마음 다치는 애들이 꼭 있는데, 힘내. 어쩔 수 없어. 누구나 대수는 어려워. 처음 배우면 누구나 어려워. 특히, 너 아까 화장실 가면서 그랬잖아. 나 다 들어버렸어. 저기, 개념 유형이랑 RPM은 족밥들이 쓰는 거 아니냐고. 너 지금 소르한테 그랬잖아. 제가 항상 말을 좀 증폭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마플 시너지가 되게 어려운 책이야. 어려운 책이라서 첫 스타트로 이걸로 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대신 시간은 좀 절약하겠지. 겨울방학에 RPM 풀고 3월부터 마플 시너지 풀면 너무 느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더라도 빨리 가는 길을 택해야겠지. 혹시 겨울방학이니까 난 학원에서 쓰는 저 책 말고 조금 더 공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 하셔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현우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시발점도 볼 건데요. 너무 좋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저는 권해드리고 싶네요. 나 요새 현우진 강의 졸라 열심히 들어. 메가패스 끊어가지고 현우진 강의 하루에 5시간씩 들어. 현우진 강의만 듣냐? 나 EBS 들어가서 정승재 강의도 들어. 그런데 그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와, 저래서 1타 강사구나. 졸라 잘한다. 는 마음도 한 반이고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도 한 반인 것 같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수업은 안 듣고 뭐 하냐면 혼자 따라하면서 성대모사 연습해. 내가 연습한 거 한번 볼래? 자, 여러분, 이것도 모르면 BABO야. 현우진은 말을 항상 이렇게 해. 그 끄듬을 하고 내리는 게 있거든요. 그걸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내가 한 1년쯤 들으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수의 대소 비교를 할 때도요, 다 뭘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편하냐면 저는 다 지수로 맞춰요. 자, A를 볼까요? 자, 다시 한번 기억. 제가 잘 보이게 색깔로 적어 드릴게요. n제곱근 A라고 하는 게 A의 몇 제곱과 동일하죠? n분의 1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제곱근 기호가 뭘로 바뀌는구나? 지수로 바뀌는구나. 그럼 여기 제곱근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럼 이거 둘 다 지수로 바뀐다는 거죠? 이건 몇 제곱으로? 2분의 1제, 얘는 몇 제곱으로? 3분의 1제곱으로. 그래서 얘는 10에다가 2분의 1제곱 한 번 하는 거고 3분의 1제곱도 한 번 해야 되는 거야. 그럼 10의 몇 제곱이지? 6분의 1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A는? 그럼 B는 5의 몇 제곱이니? 2분의 1제곱이고 C는 28의 똑같이 6분의 1제곱이겠죠? 너 빨라? 안 빨라. 그럼 여기서 2분의 1제곱을 바꿔요. 왜냐면 요 분모 크기가 작으면 바꾸기가 편해. 요거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는 5의 세제곱에 6분의 1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어차피 지수끼리 곱하면 얘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125의 6분의 1제곱인 거죠. 어차피 6분의 1제곱, 6분의 1제곱, 6분의 1제곱 할 거면 안에 게 큰 게 웬만하면 전체 숫자도 크시겠죠. 그래서 제일 큰 건 누구? B가 제일 크고 C, A 순으로 크다. 이렇게 되겠죠. 45번 유형부터 나오는 요거 지수법칙 곱셈 공식 계산하는 거 제가 원래는 몇 문제 좀 보여드리면 참 좋겠으나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집에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요, 이제 51번 같은 문제가 너무 익숙한 문제긴 한데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많이 힘들어요. 정말 많이 힘들어요. 사실 별거 아닌데 말이야.
음, 마치 그런 거지. 쟤네 둘 알려주면 이거 찾을 수 있어? 그쵸? 곱셈 공식 하면 찾을 수 있죠? 그럼 똑같은 말인데 이거 알려주면 이거 찾을 수 있어? 얘는 합도 알려주고 곱도 알려줬으니까 이걸로 찾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왜 곱을 안 알려줘? 곱은 어차피 1인 거 아니까 알아서 하라 이거죠? 쟤도 똑같죠? 얘도. 얘랑 얘를 곱한 건 x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1인 걸 네가 아니까 요거 두 개로 곱셈 공식을 써서 2배짜리 차수를 만들라는 거죠. 그걸 또 곱셈 공식 써서 다시 2배짜리 차수를 만들라는 거죠. 계산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계산 쭉쭉쭉쭉 하시고 73번으로 와봐. 칠십삼 번에 보시면 아니요, 쉬었다 합시다. 쉬는 시간. 너무 떨어졌어. 문성은 어디 있는지 모르니? 연락해볼까요? 연락 받겠냐? 해봐.
탑 받았는데 미드가 엄청 크게 둘 합한 탑에 두 개가 탑둘 미드 바텀들 정글한 거
아, 지금 여기 사람 다 있는 거구나. 자, 수업하자. 잠깐만 일어나 볼래? 지금부터 30분 안에 수업을 끝내는 게 내 목표야. 30분 만에 수업을 끝내고 문제 풀어. 절대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자, 73번 문제 보시면요. 이 유형의 제일 핵심 목표는 뭐냐면 출제자가 구하라고 한 것을 지수로서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24의 x제곱이 있는데 이게 32랑 같대. 우리가 이런 걸 등식이라 그러잖아. 등식의 진짜 위대한 점이 뭐냐면 양변에다가 똑같은 걸 더해도 되고 똑같은 걸 곱해도 되고 똑같은 걸 제곱해도 되고 우리 얼마 전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 때 뭐도 했냐면 똑같은 걸 합성도 해도 돼. 마찬가지로 양변을 똑같은 만큼 제곱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수 자리에 x분의 5제곱을 만들 거잖아. x를 분모 자리에 놓고 싶거든. 그래서 양변을 얼마만큼 제곱할 거냐면 x분의 1씩 제곱해 볼게. 이랬을 때 좌변이 뭐가 됩니까? 그냥 24가 되는 거죠? 얘랑 서로 곱해서 사라지는 거죠? 오른쪽은요? 32가 2의 5제곱이잖아. 그걸 x분의 1제곱하면 얘가 2의 몇 제곱 되는 거야? x분의 5제곱 되는 거죠? 아, 그럼 나는 하고 싶었던 x분의 5라고 하는 지수를 만들어낸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3의 y제곱이 128이죠. 근데 128이 2의 7제곱이거든요. 요 녀석을 양변에 몇 제곱씩 해줄까? 맞아. y분의 1씩 제곱하는 거죠. 그랬을 때 좌변은 몇 되고? 좌변은 3이 되고 우변은 2의 y분의 7제곱이 되겠죠. 아, 그럼 저기 적혀있는 y분의 7제곱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얘를 봐봐. 지수끼리 뭐 했어? 뺐어. 그럼 우리 지수 법칙에서 뭐 하면 지수끼리 빼디? 두 수를 나눠야 되죠. 그래서 요식과 요식을 나눠볼게요. 좌변끼리 나눠볼까요? 24 나누기 3 하면 몇 되니? 8 되고요. 우변은 2에 여기서 얘를 나누면 지수끼리 빼죠. 그래서 x분의 5 빼기 y분의 7 이렇게 들어가시겠네. 근데 8이 2의 몇 제곱이냐? 8이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지수끼리 비교하시면 얘가 3과 같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십니다. 이거 분명히 시험 같은 거 보면요. 애들 다 뭐 하고 있냐면 로그 쓰고 자빠졌거든요. 왜냐면 요게 중간고사 범위에 로그 같이 들어가니까 이걸 다 뭘로 바꾸냐면
로그 24에 32 해서 x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이러면 문제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지수로 푸셔야만 문제가 쉬워요. 넘어가 볼게.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하면 돼. 활용 문제 안 풀어줘. 안 풀어줘. 안 풀어줘. 행복한 1등급 문제를 풀까 말까? 풀어야겠지? 자, 그 다음 로그로 갑시다. 거기 메모 좀 해둘래? 이제 미래에 공부할 본인 자신을 위해서 본인에게 편지 한 통을 씁시다. 자, 제목에 로그라고 적혀있죠? 로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가 어렵다면 이라고 적어놓고,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집에서 숙제하는데 로그가 어려워. 그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지수를 못해서 그래요. 전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죠? 선생님, 제가 로그를 왜 못하나요? 넌 지수를 못해서 그래. 전 단원의 지수 법칙과 지수 계산이 이제 쓱쓱쓱쓱 의도한 대로 빠르게 계산이 될 정도로 익숙하다면 이제 사실 로그를 넘어갈 수 있는 숙달이 되신 겁니다. 근데 니들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수가 안 익숙해도 로그로 강제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진행 과정상. 그래서 로그가 더더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로그는 원래 어려워.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대수의 모든 단원 중에서 학생들이 처음 배웠을 때 가장 체감상 어렵게 느껴지는 단원입니다. 로그는 원래 어려워. 생각해봐. 니네 제곱근이라고 불러. 이거 원래 할 줄 알았던 거잖아. 루트 2 뭔지 알잖아? 근데 여기서 세제곱근 정도만 보여줘도 너무 어려워 막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는데 로그는 진짜 생판 처음 보는 기호란 말이야. 안 익숙해서 그래. 그래서 원래 어려워. 로그는 그냥 원래 어려워. 그럼 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 원래 어렵다는. 아, 잘못 적었다. 반복 계산이라고 적을 걸. 똑같은 겁니다. 계산 반복분이 없어요. 어려우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게임 뭐 합니까? 오버워치 한다고? 발로란트 말고 굳이 오버워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 중에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이 있어요. 혹시 이거 아세요? 진짜 참 10대는 좁구나 싶어. 기호의 폭이. 몬스터 헌터를 몰라요? 이게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국민 게임이야. 네가 무기를 하나 들고 커다란 몬스터랑 싸우는 거예요. 보통 드래곤이랑 싸우지만. 이게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국민 게임 포지션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롤 같은 거야. 근데 이 게임이 뭘로도 되게 유명하냐면 되게 어렵기로 정말 유명해요. 어려운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무기를 하나 골랐으면 이 무기의 조작법을 다 외워야 돼. 예를 들어 앞 버튼을 누르면서 강공격, 약공격을 누르면 이런 기술이 나간다는 걸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어버버하다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조작법을 좀 알고 나면 이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조작이 되면 그때부터 재밌어져. 마찬가지야. 로그도 똑같아. 처음에 니들이 계산이 안 익숙하고 계산을 못하니까 원하는 대로 뭐가 막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엄청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최대한 빨리 계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로그는. 자, 로그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로그가 뭐냐면 옛날 그거 아세요? 여러분 뉴턴 알아요?
뉴턴 직업이 뭔지 아세요? 물리학자, 수학자가 직업인가요? 지금은 직업이긴 하겠다. 근데 수학자는, 수학 공부하는 사람이 수학자잖아. 근데 수학자는 그럼 돈을 어떻게 벌어? 그 얘기를 아세요? 훌륭한데? 뉴턴의 직업은 대학 교수예요. 물론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뭐 협회장이자 여러 가지 직책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학 교수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무슨 과목이 이게? 물리학 아니에요. 그럼 수학 아니에요. 전체 물리학. 꽤 비슷했어요. 네, 맞아요. 뉴턴은 천문학 교수예요. 생각보다 옛날에 유명한 수학자 중에서는 직업이 천문학자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천문학이 별자리 관측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막 별 보다 보면 막 몇 광년 이런 막 들어봤죠? 이게 막 미친 여자라는 뜻은 아닐 거 아니야. 10광년 하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 그러는데 그게 10번이 있었다는 거잖아. 빛이 엄청 빠르죠. 그럼 10광년도 사실 되게 큰 숫자 단위겠죠. 해서 천문학자들이 되게 큰 숫자를 다룰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학 계산을 잘해야 된대요. 근데 생각해봐. 너 막 10에 23제곱을 막 더하고 막 3 곱하기 10에 17제곱을 막 빼고 곱하고 막 계산을 하면 계산이 정말 더럽겠죠. 해서 한 천문학자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이 지수가 너무 커서 계산하기 힘든 것을 지수를 아래로 내리는 계산 방법을 발명해요. 이걸 우리가 로그라고 합니다. 해서 로그가 얘랑 같은 말이에요. 로그 A에 N이라고 쓰면 요게 X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냥 표기법만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처음엔 제일 좋겠어요. 용어 정리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수에서 이걸 뭐라고 불렀죠? A를? 밑이라고 불렀죠? 로그에서도 요 A를 밑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밑에 있죠? 지수에서는 저 X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걸 지수라고 불렀죠, 지수? 로그에서도 비슷한 포지션의 용어가 있는데 얘도 지수라고 부르면 헷갈리나 봐. 그래서 얘는 진수라고 불러요. 진수. 요거를 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연습하시면 되냐면 요 지수 표현과 로그 표현을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2의 세제곱은 8이죠.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돼? 로그 2의 8은 3이다 라고 적으시는 거예요. 딴 거 한번 해볼게요. 3의 x제곱은 7이다 라는 말이 있어. 그럼 요거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돼? 로그 3의 7은 x다 이렇게 적거든요. 내가 주의사항 하나만 줄게. 로그 처음 배우면 애들이 다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면 LOG를 써. 그 다음에 밑에 3을 적어야 되죠. 3을 진짜 밑에다가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3을 여기다가 적어버려. 그럼 7은 이 위에다가 7 적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기 안 좋은 표기법입니다. 요거 하시면 안 돼요. 요 3을요 충분히 아래로 많이 내려서 적으셔야 됩니다. 그럼 저 좀 오버해가지고 여기다가 적어도 돼요? 약간 문성원 스타일인데요. 해도 돼요. 여기다가 적으셔도 좋으니까 밑을 정말 많이 내려 적는 연습을 좀 하세요. 초반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본인이 예쁜 글씨체 찾아가면 되는데 이거 너무 위로 올려 적지 마세요. 왜냐면 실제로 이런 기호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지나면 상용 로그라는 거 배우는데 상용 로그거든요. 해서 얘는 이렇게 쓰시면 본인 글씨를 나중에 헷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 로그 계산법을 배워야 돼. 자, 로그 계산법 봐봐. 로그 계산법 하기 전에 요거나 하고 할까? 우리 그거 기억나? 여기 지수 자리에 아까 내가 지수를 확장시킬 때마다 속박을 하나씩 걸어야 된다 그랬잖아. 해서 요 지수에다가 적어도 유리수 이상을 쓰려면 요 밑이 어때야 돼? 양수여야 되지. 그래서 그게 요쪽으로 오면 여전히 A는 몇을 적어야 돼? 여전히 요 A라고 하는 애는 0보다 큰 수만 적어야 해. 이게 사실은 로그의 성질이라기보단
지수 쪽 성질을 그대로 따라오는 건데요. 학생들은 보통 많이 로그 성질이라고 합니다. 로그의 밑 성질이라 그래요. 양수여야 해요. 왜? 양수여야만 지수에 아무 숫자나 넣을 수 있거든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 A는요, 절대로 몇이 들어가면 안 되냐면 1이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왜 그렇게? 야, A가 1이야. 그럼 네 X에다가 뭘 넣어서 3이 될 수 있냐? 불가능하거든. 수학적으로 오류가 생기거든. 해서 요 미친 A에 절대로 1은 안 넣기로 약속했어요. 왜? 1은 네가 몇 번을 제곱하든 간에 무조건 몇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절대 5 같은 게 못 돼요. 그래서 1은 넣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그럼 저 진수인 N은? 저 N은 어때요?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이게 아까 양수라며. 양수를 제곱하면 N이 돼야 되죠? 그럼 N은 양수겠니, 음수겠니? N도 양수다. 이 정도. 요걸 우리가 로그의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라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중간고사 봐보시면 알겠지만 저 맞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 틀렸어요 하면 보통 다 저 밑 조건 빠뜨려서 다 틀리거든요. 118번 한번 볼래요? 이런 로그가 정의가 되라, 존재하려면 로그는 밑 조건과 진수 조건에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밑 조건부터 볼까요? 이 로그의 밑이 x-3이죠? 얘가 뭐 해야 된다고? 0보다 크셔야 되고, 또한 몇은 되면 안 된다고? 1은 되면 안 된다고. 그럼 정리해보면 x는 3보다는 크되 4는 될 수 없겠죠? 보통 문제에서 정수라 그랬을 거니까 그럼 x 몇부터 된다는 거야? 5부터 된다는 거야. 네. 두 번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애가 진수라고 부르거든요. 이 진수는 뭐 해야 돼요? 0보다는 크셔야 돼요. 요 계산은 쉽지 뭐. 인수분해 해보시면 몇과 몇 사이? 2와 7 사이죠. 그러면 진수 조건이랑 밑 조건 다 만족하는 정수 뭐 있어요? 5랑 6 두 개 있다. 더해서 합을 구하는 거니? 네, 더해서 11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로그 조건 보면서 본인이 몇 개나 하나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로그 밑이 A고 진수도 A야. 로그 A의 A는 1이야. 아, 이거 알아? 사실 요거 지수로 바꾸면 진짜 간단한 얘기긴 한데. 소리야, 요거 지수로 바꿀 수 있어? A의 1제곱은 A다. 당연한 얘기긴 하고요. 얘는 A의 0제곱은 1이다기 때문에 아까 지수에서 배웠던 성질을 로그로 옮겼다고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야, 우리 지수 법칙 계산할 때는 밑이 똑같은 애를 곱하면 지수끼리 뭐 했어? 더했어. 그죠? 곱하면 더했어. 근데 로그는 반대예요. 더하잖아요? 진수끼리 곱하시면 돼요. 요게 로그 계산이 조금 특이한 점이고 반대로 빼면 진수끼리 나누시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로그가 지수 계산의 역계산이라서 서로 반대 순서로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 지수는요 로그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앞으로 내릴 수 있어요. 꺼내서 내릴 수 있어요. 이거 며칠만 충분히 연습하면 어려운 내용 아니실 건데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줄까? 자 볼게. 나만 이거 흐리니? 내 눈이 나빠진 건가?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4가 2의 몇 제곱이야? 2의 제곱이죠? 그거를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하라는 거죠? 곱하기. 로그 밑이 2고 4는 2의 제곱이죠? 얘부터 계산하자. 2의 몇 제곱이니? 마이너스 1제곱이죠? 요거 지수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앞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얘는 2 로그 2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몇이에요? 오, 빠르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로그 2의 2는 1이라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1이 맞지요. 물론 이것도 진짜 천천히 푼 거고요. 여러분 조금만 시간 지나도 보자마자 이거 2네? 바로 하실 거예요. 얘는 4라는 게 나중에는 금방금방 보이실 거예요. 천천히 해도 돼. 이것도 보여요, 혹시? 3번 곱해서 8 되는 숫자니까 몇이야? 2지. 그래서 얘가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4니까 2가 맞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나가시면 된다. 넘어가자. 유형 4번 로그의 성질 2. 지수 위에 로그가 올려져 있을 때 두 가지 성질을 배우는데 첫 번째는 요 밑과 요 진수를 자리 바꾸셔도 괜찮아요. 얘는 가만히 두시고 자리를 바꾸셔도 괜찮고요. 두 번째는 밑과 밑이 똑같잖아요. 그럼 두 개를 생략하고 위에 있는 b가 그대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문제 풀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혹시 본인 영어 되게 싫어하시는 분 안 계세요? 난 영어를 진짜 싫어해요. 그럼 있네요? 혹시 영어 왜 싫어해요? 나랑 같은 이유로 싫어하나? 단어 외우기 싫어서 싫었거든요. 근데 수학은 내가 뭔가를 너한테 외워라고 했을 때 단어 외우듯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얘기야? 내가 방금 너한테 공식 외우라 그랬잖아. 그럼 뭔 뜻이야? 밑에 문제 풀 때 보면서 해. 풀다 보면 외워져. 영어 단어 외우듯 막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보고 몇 번 따라 하다 보면 몸에 체화되는 거지. 갈갈. 와, 200번까지가 진짜 많구나. 유형 6번에 보시면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라고 있고 얘도 다 외우셔야 돼요. 집 가기 전에 숙제하지 말고 그냥 로그 공식이나 좀 외울래? 단어 외우듯이 외우지 말라 해놓고 바로 외우라고 강요하고 있네. 무슨 공식이 있냐면 이런 공식이 있어요. 로그의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꿔줄 수 있거든요. 자리를 바꾸면 대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B, A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취해져요. 얘는 안 외우셔도 되겠다. 요거 2번 X표 치세요. 이거 모르셔도 돼요. 어? 2번은 모르셔도 되는데 왜 그게 없지? 아, 여기 있네. 아씨, 깜짝아. 어쩐지 왜 없네.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요거. 밑이 A고 진수가 B거든? 근데 아예 새로운 밑인 C로 쪼개실 수 있어요. 이렇게 C로 바꾸셨을 때 밑과 진수가 이렇게 각각에 위치한다. 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로그 3의 5라고 하는 로그가 있어. 근데 나는 7이 좋아. 그럼 밑을 7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밑을 7로 바꾸면 로그 7에 로그 7에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럼 저 3, 5는 어디로 가요? 요 각각의 진수로 가요.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공식이 있다. 아니면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자리를 바꾸면 안 돼요? 자리도 바꿀 수 있어. 자리 바꾸면 로그 5의 3으로 바뀌는 건데 이러면 역수 취해집니다. 얘네가 다 같은 거예요. 이런 계산들을 쓱쓱쓱 할 줄 알아야 로그가 어느 정도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로그 되게 힘듭니다. 쭉쭉쭉 넘어갈게요. 아씨. 지금부터 니들이 할 게 생겼어. 오늘 숙제 200번까지거든? 200번까지 지금 유형이 13번 유형이 있어. 각 유형에서 2개씩만 풀어봐. 맨 위에 거 2개. 그리고 우리 1시간 뒤에 다시 만나. 1시간, 첫 번째 유형부터 지금 유형까지 유형당 2개씩만 풀어봐. 그리고 혹시 잘 안 풀리는 유형이 있으면 내가 그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혹시 시험지 있니? 왜? 내가 시험지 갖고 오라고 안 했어? 한국어 시험마다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다고?